안녕하세요. 관세사 그 1차 시험에서 이제 그 회계학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 원광진 세무사라고 합니다. 근데, 이번 2020년도에 또 그 시험이 끝나고 발표가 며칠 전에 났죠. 근데 이제 회계학이 그 꽈락률이 그 56%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게. 1900명이 봤는데 1000명이 그 회계학 때문에 떨어졌어요. 너무 이게 회계학이라고 하는 과목이 아마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관세사 시험이 왜 들어가 있나 할 정도로, 그리고 난이도가 쉽지가 않아요, 이게. 굉장히 높아요. 제가 저쪽 뭐 세무사나 이런 쪽에서 좀 강의도 하고 있고 그런데 이렇게까지 높을 필요 있나 싶을 정도로, 그리고 그 중급이 아니고 요번 시험에는 고급까지 나왔어요. 고급이 나올 필요가 없는데 또 여기 나오고, 또 뭐 이연법인세라든지 여러분들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그런 시험도 나오고, 그런데 사실은 이 시험이다 보니까 전략을 좀 짜셔야 되는데 그렇게 접근을 안 하고 그냥 무턱대고 그냥 공부하시고 암기 과목처럼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좀 전략이 좀 필요해요, 이게. 그래서 사실은 제가 프린트를 좀 나눠드렸는데 그 PPT 별도로 나눠드린 게 아마 있을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그게 이제 과거 요게 이제 11년도치 해가지고 제가 이제 통계를 내봤는데 그 앞에 자산하고 부채하고 자본 있죠? 사실은 그 뒷파트는 공부 안 하셔도 거기에서 한 20문제가 나오거든요, 이게. 그리고 뒷파트는 사실은 특수회계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워요. 공부하실 때 좀 전략적으로 공부하셔가지고 다 공부할 필요는 없고, 물론 이제 기본 강의 들을 때는 이제 다 진도가 나가는데, 시험 한 3개월 남겨놓고는 좀 전략적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이게. 그래서 과감히 포기할 건 포기하고, 집중할 건 집중하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보면은, 그냥 이 공부를 아예 3개월 전에 처음 시작하죠, 그냥. 원래는 작년도부터 시작해야 되고, 그리고 또 올해부터 해가지고 내년 대비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시험을 갓 3개월 남겨놓고 시작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시험장에 와서 찍겠다는 얘기죠, 뭐, 이게. 네? 왜냐면 이제 회계가 이해가 안 돼 있으면은 접근을 못 하거든요, 이게. 아예. 그래서 거기 한 11년 동안 여러분들 시험에서 출제된 거를 분석을 해보니까 자산부채 자본하고 수익까지 해가지고 한 22문제 정도. 합쳐보면 한 문항수가 그 정도 돼요. 그리고 나머지 8문제가 이제 뒤에 특수회계 쪽이거든요, 이게. 근데 특수회계 쪽은 제가 강의를 해보니까 이 수업을 해도 못 맞춰요. 시험장에서 구경도 못 해, 이게. 네? 근데 이제 그걸 끝까지 붙들고 계신 분들도 많고, 그런 어떤 특징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시험이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원가관리회계가 파트가 있는데, 원가 쪽이 관리회계 파트보다 좀 쉽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거기도 집중하게 되면은 원가 10문제 중에서 5문제만 건져도 상당히 괜찮거든요, 이게. 네, 그래서 이제 1차에만 있는 시험이니까 이 두꺼운 책을 다 공부하실 필요 없어요. 끝까지 가져갈 필요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기본서 공부하시면서 내가 걸러내야 돼, 이게. 뒤에까지 가져갈 필요 없는 주제들이 많아요, 이게. 왜냐면 여러분들이 2차 가가지고 주관식의 시험에 나오면 뭐 당연히 다 해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고 1차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문제는 이 회계학이 이제 제일 발목을 잡는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요거는 좀 전략적으로 좀 접근 좀 하셔야 돼요, 이거. 그래서 아까 아마 설명하실 때 올해 실제 시험 현황도 보여드렸을 텐데 뭐 56%가 이제 꽈락이 돼가지고 떨어졌죠. 근데 이게 이번만 그런 게 아니고 과거도 그래요, 다. 제일 높아요, 이게, 회계학이. 회계학 과목에 들어가면서부터 좀 관세사분들이, 수험생분들이 회계학이 이게 별로 정이 안 가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미루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하다 보니까 그냥 아싸리 그냥 암기하자라고 해서 이제 접근하게 되는데, 암기해가지고는 이게 꽈락이면은 사실 40문제 중에서 이 꽈락이 이 40점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16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나머지 24문제인데, 요거 잘하면 요행으로 좀 통과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렇게 해서는 절대 이제 합격하기 어렵지, 이게. 예?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절대적인 시간이 좀 필요한데, 사실은 이 회계 과목은 제가 이제 대학에서도 강의를 해봤지만은, 하물며 경영학과나 세무회계학과 학생들도 여기 왜 들어왔냐 그러면은 몰라요. 그리고 회계가 뭐냐도 몰라, 이게. 예? 그리고 실제로 이 과목을 강의해 보면은 다 싫어해. 근데 이제 오죽하겠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관세사라고 하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인생을 걸고 이렇게 시간을 투자해서 몇 년을 해가지고 이렇게 공부하시는데 회계 과목이 자꾸 발목 잡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세무사나 이제 이쪽에서 이제 강의를 해보면은 거기서는 순서대로 이렇게 나가요. 회계 원리부터.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그런 걸 너무 무시하고 이제 가니까. 근데 이제 이 세무사 쪽은 2차까지 가니까 다 공부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거기서 걸러지는 것이 이제 강의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공부하지 마라. 왜냐면 혼자 공부하시면은 그 두꺼운 책을 그냥 다 정독하고 있어. 존경할 정도로. 어떻게 저렇게 공부를 할 수 있을까? 근데 그렇게 공부할 필요가 없거든요, 이게. 그래서 초점을 맞춰가지고 공부하셔야 돼요, 이게.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들인데, 다른 과목도 다 마찬가지겠지만은, 이 회계학은, 회계 원리라고 하는 영역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회계 공부를 하는데 기초가 되는 거죠. 좀 흥미를 가지라고 해가지고 좀 쉽게 쓴 게 있어요, 쉽게. 저희 학원에서는 이제 요거를 촬영을 해가지고 좀 이렇게 들을 수 있게 그렇게 이제 돼 있는데, 요거는 한 1개월 정도 좀 시간이 필요해요. 요게. 왜냐면 아무것도 모르는데 백지인데 백지. 거기서 좀 그림을 그릴 수 있게 회계 원리 과정이 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수강을 하고 이제 기본서인데, 이 기본서는 이제 이 수준이 중급 회계 수준이에요. 시험은 이제 여기서 다 나오죠, 이게. 네? 근데 이 과정이 왜 필요하냐면, 이 과정 설명할 때 회계 원리 내용을 설명을 안 하거든요, 이게. 근데 이거 설명하려고 보면은 이게 이해가 안 돼 있어가지고 이걸 어려워해. 그래서 앞에 자산하다가 포기해. 이거 나중에 해야 되겠다. 나중에 이제 12월 달에 가서 하겠다. 12월 달에 가서 뭘 해요, 이게. 할 수가 없지. 여러분들이 시험 보는 게 회계학만 보는 게 아니고 다른 또 세 과목이 또 있는데, 예? 같이 진행해 나가야 되는데 쉽지 않아요. 그래서 기본서 강의가 있는데 요거는 이 정도 시간이 좀 필요해요. 3개월. 근데 지금이 이제 7월 달이다 했을 때는 하게 되면 벌써 11월까지 가버려요. 이게. 그러고 나면 이제 객관식이지 객관식. 이건 이제 한 2개월 정도 좀 필요한데 2개월 정도. 근데 이제 요런 과정은 사실은 이제 세무사나 이런 데서도 요런 과정을 좀 거쳐요. 근데 거기는 하루 종일 온종일 회계만 하는 거지.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예? 적어도 요거 강의 듣거나 그럴 때는 적어도 그날은 회계, 다른 거 들 땐 다른 거 하시고 이렇게 그 정도만 확보해도 돼요. 그 정도만 확보해도. 그래서 여기서 이 출제의 이 빈도가 높은 거 있죠? 높은 거. 그 높은 거 위주로 공략을 하셔야 돼. 출제가 안 되는데 그걸 가지고 끙끙댈 필요 없단 말이에요, 이게. 왜냐면 이제 세무사, 회계사 그쪽에서는 이제 전반적인 걸 다 공부해야 되지만 여러분들 그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회계가 이 재무회계가 이게 30문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또 원가하고 이제 관리 쪽이 10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목표가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는 100점 맞겠다라고 하는 목표 잡으시면 안 되고 한 70점 맞겠다. 그럼 21문제죠. 그러니까 9문제는 포기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 왜냐하면 100점 맞겠다 그러면은 목표를 너무 높게 잡으면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요. 예? 회계학에서. 그래서 70점 정도로 하시게 되면 실제 시험에서는 한 60점, 50점, 그 정도면 훌륭한 거예요. 예? 이렇게. 그래서 이제 회계학에서.
여러분들이 뭐 회계학자가 되겠다는 거 아니잖아요, 이게. 예? 그러니까 목표를 이쪽에서는 한 70점 정도로 해가지고 그 70점 정도면은 거의 특수회계 쪽은 그쪽은 그냥 기본서 강의할 때 이런 거구나. 근데 특수회계 쪽에서도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는 쉽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요. 실제 시험에도 쉽게 나오는 데가 있어요. 그런 거는 체크하셔야 돼. 그러니까 이제 한 8문제에서 9문제가 특수회계 쪽에서 나오는데 그래서 한두 문제만 내가 맞춰도 되죠. 그 나머지 찍어서 또 한두 문제 맞추고. 예? 찍는 것도 실력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게. 예? 그래서 그 찍는 것도 사실 요령이 있어야 돼. 예. 어이없이 나오는 예문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이런 거 할 때 조금 설명을 좀 드리고 객관식 할 때. 그래서 이제 출제 빈도가 높은 거 위주로. 근데 요거는 잘 하셔야 돼. 이거는 뭐 시간이 얼마 안 걸리니까 요건 제대로 하시고 기본 강의 할 때 그 내용에서 그 잘 나오는 부분들하고 그런 거 위주로 해서 이제 집중해서 공부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걸 유지해서 이제 객관식으로 가서 문제 푸는 요령들을 좀, 학습을 좀 하시고, 그러면 아마 시험이 거의 다가올 거예요. 모의고사를 좀 보셔야 돼요, 이렇게. 모의고사. 자, 이 모의고사가 이제 막판에 이제 왜 중요하냐면은, 40문제 나왔는데, 어떤 분들은 1번서부터 이렇게 풀어요. 40번까지. 이렇게 풀면 안 되지, 이게. 네? 만약에 1번에 리스라는 게 탁 나와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공부한 것 같아가지고 덤벼들어요. 반드시 확실한 거 문제를 풀어야 돼요. 네? 이렇게 어정쩡한 거 풀었다가 답이 없거든요. 이게 또 답이 안 나오고 네? 이런 식으로. 요번 시험에서는 지문들이 짧은 것들이 있었어요. 요번 보니까 지문이 좀 짧더라고 이게 예전보다. 그러면은 먼저 지문이 짧은 거부터 어차피 지문이 긴 거 푸나 짧은 거 푸나 점수가 똑같은데 2.5점 돼가지고 40문제 100점인데 똑같은데 왜 긴 거를 읽어요? 짧은 것도 풀고 그리고 이론 문제 있으면 이론부터 먼저 풀고 계산 문제는 풀어도 답이 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론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요령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거를 여러분들 스스로 모의고사를 보면서 한 번 봐서는 안 되고 처음에 이론 문제 풀고 계산 문제 푸는 형태로 했다. 또 두 번째 모의고사 풀 때는 원가부터 풀고 재무회계부터 풀었다. 근데 이렇게 풀었더니 점수가 좀 달라요. 문제가 똑같다라고 했을 때 그런 것들 잘 보시고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장에서 어떤 방법으로 푸는 것이 좀 내 입장에서는 점수가 잘 나오더라. 그런 걸 여러분 스스로 좀 체크하셔야 돼. 사람마다 다르거든 이게. 네? 그런 것들이. 그래서 보통 회계 같은 경우는 뭐 개월수로 따지면 한 6개월이에요. 근데 6개월인데 우리가 수업 듣거나 그럴 때만 좀 그 하루는 그 회계에 집중하시고 나머지는 이제 다른 거 하시고. 왜냐면 이제 세무사 회계사는 뭐 계속 해야 되지만은 여러분들 그게 아니잖아요, 이게. 네? 그래서 좀 출제가 잘 되는 거 위주로 해서 이제 그렇게 수업은 진행해 나갈 거예요. 시간도 안 되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해나갈 거니까 그래 보시고 실제 회계 공부도 이렇게 나가야 돼요. 이거 너무 등한시 하시면 안 돼. 네? 요거 강의가 몇 개 안 돼요. 근데 이것도 안 듣고 이거 듣는 것도 귀찮아하면 안 되지 이게. 네? 이렇게 처음에는 회계가 접근이 좀 어려운데 그것만 잘 넘어가면은 뭐 여러분들 뭐 욕할 수 있겠지만은 어떤 사람은 재밌대요. 재밌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네? 네. 점수 잘 나와요 그 사람들은. 왜냐면 일단은 이 관심이 있으니까. 근데 이게 괴롭다. 관심이 없지 이게. 네? 억지로 하는 거 억지로. 억지로 하면은 똑같은 시간을 들여도 점수가 안 나와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좀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네? 이렇게. 그리고 요거 분포된 거는 거의 이런 분포로 나와요. 실제 계속 보면. 그래서 이제 자산부채 자본 수익까지만 해도 벌써 22문제고 그 뒤에 거기 주당순이익부터 해가지고 나머지가 이제 거의 챕터별로 한 문제인데 그 챕터들이 다 어려워. 그러니까 뒤에 부분은 어려우면서도 문항수는 작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접근하실까요? 앞에 거기 재고하고 유형하고 금융자산 거기는 이제 많이 나오죠. 네? 많이 나오는 대로 열심히 하셔야지. 이게. 그렇게 이제 보시고 근데 원가 쪽도 이제 관리보다는 원가 쪽에서 이제 문제가 이렇게 쉽게 나오니까. 근데 이번 시험은 재무회계보다 원가가 좀 어렵게 나왔어요. 이게. 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모의고사 보다가 원가를 먼저 푸시었던 분들이 원가를 먼저 접근했으면 대번 어려웠어요. 그럼 사실은 시험장에서 당황할 게 아니고 빨리 바꿨어야 되는데, 제목부터 풀었어야 되는데, 이게. 네, 근데 이제 그 나머지 제목 쪽에서 한 5문제 정도만 난이도가 있었고, 나머지는 평이했어요. 봤을 때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순서대로 풀다 보니까 그 어려운 문제가 앞에 있다 보니까 시험 전체가 어려워 느껴졌지. 보니까는 뒤에 보면은 쉬운 문제들이 많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문제를 다 보지 못하고 나오신 분들이 뭐 많이 있겠지, 이게. 시간이 없어가지고. 네? 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런 흐름을 좀 참조하시고, 그 다음에 그 기출문제 분포라든지 이런 걸 통해가지고 그 어디에 집중할지를 좀 잘 선별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회계학인데, 뭐, 다른 또 질문 혹시 있으세요? 회계학. 처음 공부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 공부하셨던 분들도 있기 때문에, 공부하셨던 분들은 뭐, 내용들을 다 아시죠? 근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아마, 하나도 모를 거고, 뭐, 질문 없어요? 수업을 본수로 들어가게 되면, 예, 예. 본수로 들어가면 일단은 회계 원리하고 요거 바로 들어가면 좀 어려우니까 본소에 보면은 회계 원리 기초적인 게 조금 한번 점검하는 게 있어요. 그거 하고 바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지. 조금은 해요. 왜냐면 혹시나 이거 안 들은 사람이 있을까봐. 조금은 하고 이렇게. 또 있어요. 자, 아무튼 제모에게 그 회계학 잘 좀 생각하셔가지고 이렇게 대비하세요.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